안녕하세요. 부동산의 양계사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이 제일 많이 기다리신 제49차 장기전세 주택 공고를 어렵지 않게 그리고 딱 필요한 핵심만 정리해 드릴게요. 근데 여러분, 이번 공고에는 처음부터 전세금만 보고 들어가면 진짜로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신규 공급이 전부 서울시 매입형으로 들어와 있어요. 게다가 잠실, 대치, 미아, 은평처럼 이름만 들어도 경쟁이 붙는 라인업이 같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이번 공고 안에는 리츠 물량도 같이 있어요. 이건 20년이 지나면 갱신이 거절될 수 있다는 함정이 있어요. 이거를 모르고 들어가면 나중에 장기 전세니까 오래 살겠지, 20년은 기본으로 살겠지 했다가 마음고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요, 첫째, 내가 신청이 가능한지 자격이랑 순위를 먼저 딱 잡아드리고, 둘째, 일정이랑 접수 포인트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린 다음에, 셋째, 단지별 특징과 특이사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공고의 달라진 점과 특징까지 정리해서 만들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장기전세는요, 쉽게 말하면 무주택 서울 시민이 비교적 낮은 전세보증금으로 오래 살 수 있게 만든 공공임대거든요. 일반적으로는 분양 전환이 없고 계약은 2년 단위로 갱신하면서 자격을 유지하면 최장 20년까지 가능하다는 게 큰 장점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번 공고에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물량이 다 똑같은 장기전세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특히 서울 리츠 3호 같은 경우에는 집 자체가 임대 개시일 기준 20년이 지나면 갱신이 거절될 수 있다는 안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20년을 다 채워서 나가는 개념이 아니라 물건의 임대기간 구조 자체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은 뒤에서 한 번 더 짚어드릴게요. 자, 이제는 일정입니다. 일정은요, 공고일이 기준이에요. 이번 공고일은 2025년 12월 15일이고요. 그날을 기준해서 자격을 판단하거든요. 접수는 순위별로 나뉘는데 1순위 접수는 2026년 1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이고요. 2순위는 1월 12일, 그리고 3, 4순위는 1월 19일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발표와 계약은요, 당첨자 발표가 26년 7월 10일이고 계약은 7월 22일 이후로 안내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번 공고는 후순위 넣어볼까 했다가 접수 자체가 안 열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선순위 신청자가 너무 많이 몰리면 신규 단지는 모집 세대의 300%를 넘는 순간 후순위 접수가 진행되지 않고요. 재공급 단지는 200%를 넘는 순간 후순위 접수가 안 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2순위나 3, 4순위 준비하시는 분들은 1순위 접수 끝나고 나서 후순위 접수 열리는지를 공고를 또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제 자격을 보겠습니다. 일단 원칙이 있어요.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이고요. 중복으로 신청하면 전부 무효가 돼요. 그러니까 단지 여러 개 넣어서 걸리면 좋지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하나 고르는 게임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접수는 원칙적으로 인터넷과 모바일인데, 다만 만 65세 이상이거나 중증 장애인 같은 예외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방문 접수가 가능하고요. 여기서도 주의하셔야 되는 건 인터넷이랑 방문을 동시에 하면 이것도 중복 처리가 돼서 취소될 수 있으니까 한 가지 방식으로만 신청하셔야 합니다. 자, 핵심 기준을 빠르게 잡아드리면요. 첫째, 자산 기준이 있습니다. 총 자산이 6억 4천만 원 이하고 자동차가 4,563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이건 거의 모든 분들이 먼저 체크하셔야 하는 1번입니다. 둘째는 소득 기준이 있고요. 그리고 이 소득 기준은 공사 건설형과 리츠, 그리고 서울시 매입형 조금 결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원하려는 단지가 어떤 유형인지에 따라서 소득 기준을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셋째는 순위 기준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청약통장 납입 횟수 같은 기준이 들어가고요. 특히 면적에 따라 1순위가 갈리는 구조가 있어요. 그리고 이번 공고에서 달라진 점은 반드시 짚어야 하는 게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출생 자녀 가산이에요.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거나 태아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소득 자산 기준이 10%포인트 또는 20%포인트가 가산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 기준으로 나는 소득이 살짝 넘어 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이번에는 가산 때문에 가능해질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신청 전에 가족 구성에 맞춰서 꼭 다시 계산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무 팁 하나 드리면, 신청할 때 작성한 내용은 신청 후에 수정이 안 되는 항목이 많아요. 그래서 접수 버튼 누르기 전에 가구 원수, 소득 구간, 자산, 청약 통장은
체크리스트처럼 한 번 더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자, 이제는 물량 구조를 정리해 볼게요. 이번 공고는 크게 보면 신규 공급과 재공급 그리고 리츠 물량 이렇게 세 갈래로 보시면 되는데, 먼저 신규 공급부터 보면 이번 신규는 특징이 명확해요. 신규는 전부 서울시 매입형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신규 물량은 아직 미준공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고문에도 상황에 따라 세대수나 일정이 변동될 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가 들어가 있어요. 특히 준공이나 등기 정리가 늦어지면 입주 시기가 밀리거나 전세 대출이 안 될 가능성 같은 리스크도 같이 따라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규는 입지는 좋다가 장점인 대신에 일정과 작은 플랜을 조금 보수적으로 잡는 게 안전합니다. 다음은 재공급인데, 재공급은 보통 지금 바로 들어가는 확정 물량이 아니고 예비 입주자 방식이 많이 섞여 있어요. 예비 입주자는 말 그대로 공가가 생기면 순번대로 들어가는 방식이고, 당첨이 됐다고 해서 내일부터 이사다 이게 아니라 내 순번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리츠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 전세라고 해도 갱신 구조에 제한이 있을 수 있어요. 지원하는 단지가 리츠인지 아닌지는 반드시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공고문 19쪽에 보면 나와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이 제일 궁금하시는 단지별 특징을 정리해 볼게요. 오늘 영상에서는 특히 신규 4단지를 중심으로 어떤 단지의 경쟁이 붙을지 감을 잡아 드릴게요. 먼저 DH대치 에델로이인데, 여기는 59 타입 중심이고요. 전세금이 높은 편이라서 솔직히 말해서 자금 계획이 되는 분들이 몰릴 가능성이 있고요. 대치라는 지역 특성상 학군이나 생활권 때문에 실수요가 엄청 탄탄한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 노리시는 분들은 전세 대출 가능 여부나 보증금 마련 루트를 먼저 확인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하나포레나 미아인데 53 타입이고요. 신규 중에서는 보증금이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축에 들어갈 수 있고, 오히려 진짜 실거주 수요가 붙을 수 있어요. 강북권에서 신규 아파트를 장기 전세로 잡는다는 매력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의 핵심, 잠실 르웰인데요. 45, 51, 59로 타입이 나뉘어서 가구 구성에 따라 선택지가 생기는 게 장점이에요. 다만 잠실이라는 키워드는 그냥 말 그대로 경쟁을 부르는 단어라서 신청자가 확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략은 내 가족 구성에 맞는 면적을 먼저 정해놓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은평 신사 쪽인데, 은평 자이 더 스타입니다. 여기도 신규이고요. 49 타입이라 2, 3인 가구에게 맞춰질 가능성이 있고, 은평권에서 신축을 장기 전세로 잡는 수요가 꾸준히 있기 때문에 여기 역시 관심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별 특이사항도 꼭 짚어드릴게요. 공고에 보면 일부 단지는 복층 배정 가능성이 있고, 또 다른 단지는 별채형처럼 동선이 독특한 타입이 섞여 있다고 나와 있어요. 이런 건 처음에 몰랐다가 들어가서 후회하기 딱 좋거든요. 그래서 나는 복층이 싫다, 별채형이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신청 전에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이번 공고의 특징은요. 첫째, 신규 라인업이 강남, 송파, 강북, 은평으로 균형 있게 들어있다는 것이 장점이고요. 그러니까 내 생활권에 맞춰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생겼죠. 둘째는 출생 자녀 가상 같은 제도가 반영돼서 일부 가구는 이전보다 문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도 포인트고요. 다만 단점이 분명한데, 신규가 미준공이면 일정이 밀릴 가능성도 있고 대출이 불확실해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당첨되면 무조건 바로 이사한다 이렇게 계획을 타이트하게 잡으면 위험하고요. 그리고 리츠 물량은 장기 전세처럼 보여도 갱신 구조가 다를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지원하는 단지가 리츠인지 아닌지 이거 반드시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청 전에 딱 5가지만 체크하고 마무리할게요. 첫째, 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 요건이 맞는지 체크하시고요. 둘째, 총 자산 6억 4천만 원, 자동차 4,563만 원 기준을 넘지 않는지 체크하시고요. 셋째로 내가 1순위인지 2순위인지 날짜를 정확히 잡았는지 체크하시고요. 넷째는 후순위는 선순위 몰리면 접수 자체가 안 열릴 수 있다는 점 꼭 알고 계세요. 다섯째는 내가 보는 단지가 리츠인지 아닌지, 그리고 리츠라면 갱신 제한을 꼭 이해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체크가 끝나면 이제는 내 상황에 맞는 단지를 고르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단지를 고르셨는지 댓글도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공고 해석 영상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